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보다는 뭐 전반적인 뭐 지수 상황은 안 좋아 보이지만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밀려서 그런 거고 뭐 어제보다는 많은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전일보다는 조금 더 좋긴 한데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셀트리온 삼형제가 또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밀리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관련 종목들이 시장 여파로 이제 투심이 조금 악화되면서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던 개별주들도 좀 차익 매물이 약간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시장 여파, 셀트리온 그룹주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들도 일제히 다 급락이 나왔고 또 녹시자 그룹주들도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투심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차익 매물은 당연한 거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인 코스닥 증시 자체가 지금 현재 0.5% 정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0.70%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 이제 종목들의 하락은 뭐 당연한 거지만 오히려 개별주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또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또 상승이 나왔을 때도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또 오후장 되면서 종목들이 약간 하락 나오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차익 매물을 충분히 추리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중소형주들 그리고 또 스몰캡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도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러면 리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월 17일 날 로체 시스템즈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만 해도 6% 넘게까지 오르더라고요. 네, 일단 목표가 조금 아쉽게 남겨놓고 터치를 못했는데 이게 원익 IPS 후속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전환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로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도 안정적으로 상승 나왔고 오늘 IT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로체 시스템은 오늘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제가 목표가를 6,200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고가가 6,120원이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남겨놓고 터치를 못했지만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익절가를 조금 상향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절가는요. 5,8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똑같이 1차 목표가 6,200원, 2차 목표가 6,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익절가 5,850원으로 상향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30일에 KG ETS를 들고 오셨는데 오늘만 해도 9% 넘게까지 치솟았어요. 네, 이주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차 목표가로 5,450원 잡아드렸는데 오늘 고가가 5,390원이에요. 목표가 조금 남겨놓고 한 9%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정 폐기물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을 이제 소각할 때 지정 폐기물이 일정 부분을 소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바이오 중유 관련해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강한 상승 나와줬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익절가만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 5,1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 5,450원 라인대, 2차 목표가 6,000원 라인대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11월 달에 짚어봤던 종목들 리뷰해봤고요. 이제 전거래일에 짚어봤던 종목들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선 음압병실 관련해서 GH 신소재를 들고 오셨는데 일단 GH 신소재 오늘 조금 하락에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 이유는 정부에서 4,400만 분 정도의 어떤 백신 관련해서 이제 보급을 확대하겠다. 또 내년 2월,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화이자, 모더나에서도 백신을 좀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살짝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1,500원 부근대, 지금 현재 부근대네요. 1,5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550개의 중환자 실 중에서 10%밖에 지금 병실이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시적인 또 백신 발표로 인해서 긍정적인 발표로 인해서 오늘 일부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 당연히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현재가 부근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때는요. 종가상 10,0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 때를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목표가 그대로입니다. 12,300원 라인 때 2차 목표가는 13,500원 라인 때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GH 신소재 현재 시점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흐름 좋은 한국정보인증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한 40% 가까이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지다가 지금 현재 보합권 내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관련해서도 최근에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어서 다시 한번 재차 전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그대로 11,300원 라인대, 정고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12,5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9,1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9,5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정보인증까지 오늘도 4가지 종목 리뷰 네.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네. 번째 섹터 먼저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섹터는요.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모멘텀 부자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은 네.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이 아니네요. 네, 모멘텀 부자 시리즈 중에 오늘 세 번째 종목을 만날 맞습니다. 차례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비보고 네. 요즘 비보 많이 주시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는데 네. 그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일단 뭐 모멘텀 부자 시리즈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고요. 또 네. 제가 지난번에 명문제약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 번째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떤 섹터가 크게 올라가는 섹터는 없습니다. 지금 뭐 콜드체인 관련 섹터만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 외 섹터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만 있는 종목들만 한두 종목 픽픽 올라가고 나머지 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또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안은 대형주 위주로만 수급이 쏠렸었고 개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만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그 외에는 종목들이 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멘텀이 많고 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을 때 대형주 수급 현상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해서 내 차례를 기다리자는 관점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모멘텀 부자 시리즈 오늘의 네. 주인공은 그럼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 종목도 굉장히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을 들고 네. 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섹터에서 그럼 대장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보호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의 섹터에서는 당연히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28% 상승 중에 있고요. 8,5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멘텀이 다양하게 많을까요? 네,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그래픽카드 유통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만의 기가바이트의 어떤 그 그래픽 카드를 독점으로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 제이시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메인보드도 유통을 하고 있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라는 회사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해서 고사양 PC 게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사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게임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언택트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래픽 관련해서 가장 국내의 대표적인 종목이 제이시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이제 컴퓨터 부품 장비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장비 관련해서도 그리고 또 기업 정보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고요. 화상 회의 시스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숨겨져 있는 언택트,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드론 판매나 리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5년까지 플라잉카를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차 관련의 가장 첫 번째로 상용화가 되는 게 플라잉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 판매 관련해서도 그리고 리스 사업 관련해서도 그리고 또 드론 택시 관련해서도 상용화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제이시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에어샤워 관련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99.9%가 제거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에어샤워, 방역 부스 안에서 이제 에어샤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조기업인 프리움과 전략적 사업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에어 샤워 시스템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9월 달에도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제이시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할 게 정치 인물주에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픽카드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박영선 중기부 장관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지금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왜 박연선 중기부 장관 관련 종목으로 묶여있냐 한다면은 그래픽이요. 박연선 중기부 장관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형 가상화폐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상화폐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또 채굴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박연선 관련 종목으로 테마성으로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또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호조사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또 즉각적으로 또 반응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래픽 카드 관련해서 유통 1위 업체고 또 언택트 관련해서 숨겨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드론 판매, 또 플라잉카 관련해서도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최근에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현 시점에서 또 안정적으로 JC현 시스템을 관심 있게 보자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JC현 시스템 지금 네. 말씀하신 바로는 차트 상황도 굉장히 좋을 것 네. 같은데 차트 보면서 가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9월 달에 이제 한번 크게 에어 샤워 얘기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판매가 한다. 또 전국적으로 설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9월 달에 큰 상승이 나왔고 거의 60%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기간 조정이 나와줬고요. 또 최근에도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좀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7,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요. 뭐 8,000원이라든지 7,8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9,500원 라인대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목표가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네. 종목 JC현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섹터 넘어가기 전에요. 네. 채팅창에 콜벤님께서 네. 비보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좀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 모멘텀 부자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어떤 네. 종목이 딱히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비보호로 말씀드렸고 그 섹터 안에서 제가 비보호로 말씀드린 거는 이미 대장주가 급등이 나와서 너무 큰 상승이 나와서 네. 지금 매수하기가 조금 불안하거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면은 그거 외에 앞으로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자 비보호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미 대장주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네. 후에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이 있거나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또 종목별 싸움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비보호로 좀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비보호의 의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 바로 네.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이 섹터는 진짜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입니다. 다시 네. 한번 가져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섹터입니다. 네, 가덕도 네. 신공항은 정말 오랜만이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네. 성과를 냈는데 오늘은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당연히 비보호입니다. 당연히 네. 비보호를 주셨고요. 당연히 부동산 쪽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동산 관련 섹터에서 영화금속부터 시작해서 동방성기, 새우글로벌을 일제히 시리즈로 말씀드려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네. 이후에 제가 부동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착공이 됐을 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다시 한번 가져오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비보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가덕도 신공항 섹터 내에서 어떤 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또 동남권 신공항이 착공됐을 때 그에 네. 따라서 즉각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지난번에 제가 3표 시멘트를 가져왔는데요. 네. 오늘은 페인트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노루 페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노루 페인트, 네. 시멘트 칠을 했으니 페인트를 네, 칠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시거 네. 진 거죠. 그러면 대장주로 봐야 돼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페인트 관련 종목으로는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루 페인트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볼게요. 현재 약보합권 상황이고요. 7,8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어떻게 짚어주실 네, 건가요? 일단 제가 노루 페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영화금속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가장 대장주부터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가장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PK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영화금속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큰 상승이 나와서 거의 50%에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 종목 이후에 뭐 동방성기라든지 새우
LCU 글로벌 같은 종목은 이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테마가 묶여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착공이 됐을 때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 종목이 3표 시멘트를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1차 목표가를 터치했고 지금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관련 부산 PK 지역 내에서 시멘트 공장을 두고 있는 3표 시멘트가 오히려 착공이 됐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일환으로 오늘 노르페인트까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에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K 지역 내에 페인트 공장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3표 시멘트 그리고 페인트는 노루 시멘트가 가장 대표가 되고 대장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가격 전략까지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가 부근에서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7,0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고요. 7,100원이나 7,2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8,700원 라인대 그리고 돌파 시에는 2차 목표가는 9,6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르페인트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그런데 달릴까 말까 마치기 전에 네. 유효숙 님께서 채팅창에 현대공업 리뷰 좀 부탁드려요. 제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번 리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이때 한번 큰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네. 대표적인 또 컨택트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소비재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현대차에서 모든 하고 있는 뭐 수소차 사업부터 뭐 전기차 관련 사업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지금 백신 네.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약간의 삼거래일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 또 자동차 업황이 회복됐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종목은 현대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대공업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달릴까 말까 외에 또 매니저님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엠벨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바로 이제 장마감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이 또 불안합니다. 또 셀트리온 삼형제가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들 많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벨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